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뉴 리더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깊은 밤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저랑 1시간 TV 강연의 스페셜을 통해서 하반기 유망한 또 섹터들 하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장마 끝나서 또 무더위가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덧 수도권 중심으로는 또 때 아닌 폭우가 내려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또 외출 시에 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내내 물과 더위가 같이 교차한다고 하니까요. 후덥지근하다가 또 급하게 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네요. 하여튼 장마가 끝난 듯 했는데 우리의 장마는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덕분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폭염이 심하다고 했던 게 올해 여름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조금 그 한켠에서의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비도 적당히 내려야지 너무 내리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 삶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적당히 좋은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유망한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 TV 스페셜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반도체가 유망해요. 하반기에 메가 트렌드예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지금 아마 머리가 약간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좀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거 언제 이렇게 뭐 하반기 언제쯤 올라가려나? 삼성전자 또 최근에 6만 원 좀 돌파하는 것 같더니 다시 6만 원 뭐 초반이거나 살짝 깨거나 그럴 정도까지 또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가 과연 하반기에 어떤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지수를 현재 지금 2,500선 언저리에서 뭐 놀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뭐 2,600도 가고 2,800도 가고 3,000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지수상의 어떤 목표라든가 명제가 있는데 저 지수를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달성을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 2017년도, 18년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도 크게 갔던 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종목들이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결자 해지, 지금 장이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반도체 업종과 그 안에 있는 주력 종목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가볍게 좀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지난주 후반부터 얘기 나왔던 것들은 미국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간 즈음해 가지고 미국의 또 7월 달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수치를 발표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장 앞으로의 진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아시아권을 방문하면서 굳이 대만을 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촉발된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주 시장 또 다음 주 이럴 때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미국 고용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자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예상했던 거에 2배만큼 나왔죠. 26만 개 정도 예상했는데 53만 개가 나왔고 실업률, 실업률은 제가 태어난 해 이후에 가장 낮다. 3.5%. 역대급의 거의 완전 고용도 한 5%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3.5%니까
지금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뭐 높게 강하게 올리는 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게 자, 실업률을 봐라. 3.5%만큼 역대급으로 낮은데 고용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수치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왔고 그러니까 예, 6월과 7월에 이어가지고 9월 달 FOMC에서도 0.75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시장의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7월 달 금리를 통해서도 이미 미국하고 역전 상태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만약 9월 달 금리를 더 세게 마치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순간적인 간극이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용인을 할 거냐 아니면 따라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연의 고민이 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를 바라보면서 사실 지난 그 6월 초에는 비슷한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 그때는 아주 흔들렸었어요. 왜냐? 고용 지표가 세게 나오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 경기 위축이 빨리 올 거야 이런 시나리오가 득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라는 걸 이미 또 한두 달 사이에 경험을 하면서 여전히 금리는 올라가는데 고용률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의 시장은 악재를 어떻게든 호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주목을 우리나라 이 투자가님들이 미국의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난 한 3월 달 이후에 도대체 CPI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 이 정도가 피크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계속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난달에 발표했던 6월 달 지표가 9.1%로 나오면서 이때가 최악이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기보다는 인플레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달 발표도 공교롭게 요 방송이 나가는 그 무렵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컨센서스는 8.7 정도 내외예요. 조금 한 단계 약간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9 정도로 나왔다. 금리 계속 올렸는데도 인플레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8.5에서 한 8.7 수준 정도로 나와 줘야지 분명히 좀 의미 있게 각도가 꺾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9월 달에 0.75 아니라 0.5 정도로 해도 되겠어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고요. 이 기준점은 제가 봐서는 8.7 정도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듯이 바이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정말 대놓고 미중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무역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뭐 얼마나 많이 매기냐 아니냐 가지고 내내 정말 대놓고 싸웠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뭐 대놓고 싸우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에 4일 동안이나 거의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4일 정도 봉쇄를 하면서 각종 뭐 상륙 훈련과 유사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펼치면서 이거 유사시에는 대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구심들도 좀 나왔고요. 미국에다가는 또 대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군사 관련된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절한다. 일단 이렇게 통보가 가가지고 미국도 약간 당황은 하고 있고 마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트럼프 시대만큼 또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대만산, 뭐 메이드 인 타이완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국에 수입 못한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나 또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도 대만산 부품에 찍혀 있는 메이드 인 타이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 이면에는 사면임을 꿈꾸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이번 가을 뭐 회의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거의 뭐 정말 주석 자리를 그냥 평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서 이 반미의 어떤 정신을 또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다 결속시키는 그런 좀 재료로다가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바이든은 뭐 이번 펠로시 방문을 통해서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얻은 거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이 일단은 반등을 별로 안 하는 걸 보면 괜히 가서 뭐 분란만 일으켰어 이런 평가를 오히려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새 앞서서 뭐 굵직굵직한 재료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입을 해서 보면 분명히 뭔가 긴장을 시킬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이 시장에 별로 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적어도 7월 중순 이후에 꾸준하게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비슷한 악재, 우리가 5월 달이나 6월까지 만났던 유사한 악재를 시장 그때는 막 놀래가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하락을 내려다 꽂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7월 달 한 중순 정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몇몇 개 증권사에서 코스피, 코스닥 유망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주말 사이에 브리핑을 하면 이렇게 표로해 가지고 매일 월요일 아침쯤에 종합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번 주 추천주 이렇게 한 10종목 이렇게 실리거든요. 표로. 우리가 무심코 좀 지나갑니다. 왜냐? 증권사에서 뭐 저마다 코스피, 코스닥 한두 종목씩 해가지고 다음 주에 유망한 거 이렇게 내놓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도 대부분 그러시지만 에이 지나간 자료, 뭐 이미 다 올라간 거, 뒤늦게 뒷북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집중해라. 지금은 이런 장이다. 장이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그냥 찾아서 그냥 적용시키는 그런 장이고 보통들은 대형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죠.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주간 추천주 하는 게 짜잘한 종목들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중대형 주급들을 하는데 요새 장세가 그런 장이 먹히는 그런 종목들이 먹히는 장세거든요.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카카오페이, CJ제일제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롯데쇼핑 뭐 이런 유들이 평소에는 뭐 저런 대형주 깝깝하다 답답하다 근데 이번 주나 지난주 흐름 보세요. 저런 대형주급들이 막 5% 10%짜리들이 나와요. 웬만한 중소형주들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들을 대입해보면 이번 주 주말에 또 나오는 다음 주 주간 추천주 뭘까? 이런 것들 주말에 한번 스크랩 하셔가지고 그것들 모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종목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이제 소수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뭐 말이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태양광의 태, 조선의 조, 2차 전지의 이, 방산의 방, 원자력의 원 이래서 태조 이방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다가 교묘하게 얹어가지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회자를 시키고 있는데 뭐 정말 이게 장난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쪽에서 저마다 섹터별 주도주들이 존재하고 주도주라고 하면 해야 되는
또 기본적인 성질이 뭐예요? 주도주. 예, 두 자리 상승을 노린다. 자주 나온다. 아니면 신고가. 예, 뭐 52주 신고가든 짧게 보면 3개월 정도 신고가든 신고가 종목들이 해당 섹터에 나오면 그게 주도 섹터고 그 안에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런 구도예요. 예,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바이오가 하나 있겠고 여기 또 하나 추가하면 게임주 요거까지 추가하면 거의 7색깔 예, 무지개색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거나 순환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굳이 가셔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전 섹터 쪽이 오래 갑니다. 이런 애들이 언제 사그라지느냐? 더 놀라운 시장과 놀라운 비전을 품고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미지의 테마라든가 업종군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얘네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이 뭐 단기에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쉬겠지? 아니요. 조금 올랐다가 정말 짧게 쉬고 또 신고가 나고 그런 패턴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돌고 돌아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 갖고 야기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스토리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최근 들어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반도체 겨울이 온 거냐? 이미 왔다라고 뭐 선언을 하는 분도 있고 작년 이맘때도 그 한여름에 이미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외국계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꼬리를 내렸죠. 겨울인데 따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날카로운 어떤 지적을 좀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또 회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반도체 같은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뭐 흥망성쇠 사이클이 있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년 정도쯤 이런 사이클의 크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이게 짧아요. 이 안에 거의 3번 정도 움직인다. 1년에 한 번꼴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평가받는 그런 시대로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겨울이 뭐 지나가고 봄이 왔으면 2, 3년 업황이 꾸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겨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주 반도체 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번 상반기까지만 따져보면 반도체로 대비되는 TSMC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분기 장사 잘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9%? 야, 대단하죠? 100원어치를 팔면 49원이 남는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라는 게 뭐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어때요? 2분기 매출이 77조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14조대 찍으면서 뭐 역대급의 거의 한 2, 3등 정도 할 정도의 상황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뭐 여러 섹터의 산업이 있지만 반도체가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6월 말까지만 따져보면 반도체 끄떡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만 한데도 그런데도 반도체 이제 앞으로 어려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달에 반도체 관련해서 사상 첫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IC 마켓이라고 하는 성장에 있어서 1984년도에서 2021년까지의 거의 한 30년 정도 넘는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6월달 반도체 가격 뭐 그 출하량이라든가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처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또 메모리 쪽, 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많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가 겨울이고 DRAM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다. 그러니까 DRAM에 대해서 이걸 좀 사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들이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DRAM 같은 경우 이 녹색 선이 올해고 내년도가 약간 블루색을 좀 띠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DRAM과 낸드 플래시를 나눠서 봤을 때 낸드 플래시 쪽이 전반적으로 그 증가율이 DRAM보다는 훌륭한데요. 전부 그 낸드 플래시는 일부 수요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공급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30%대 증가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DRAM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생산의 사실 대부분이 DRAM이거든요. 그래서 DRAM의 공급 증가율은 14%인데 내년도에 수요 증가율은 8%밖에 안 돼. 한 자릿수. 그러니까 만들어서 놔야 결국은 뭡니까? 재고가 되는 거죠. 재고가 늘어난다.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뭐 업계나 아니면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7월 달 들어서 이 가격을 보면은 DRAM이 14%, 낸드 플래시가 3.7% 정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뭐 DDR 주력 DRAM들 보면 가격들에 대한 것들인데 6월 달보다는 7월 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뭐 80불까지 갔던 게 65불이 최고치였고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들 DRAM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장이 업황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근데 메모리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액 전망치를 증권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DRAM하고 낸드 플래시 쪽을 보고 있는데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도가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수치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뭐 요만큼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설비 투자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덜 할 거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대비하고 있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의 수입. 뭐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인 장비보다는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따져보니까 작년도 94억 불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는 68억 불 정도로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제조장비 수입을 덜 해온다.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수준대로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들여와서 신공정이나 뭐 나노공정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전방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 이거 안 되니까 파세요. 하이닉스 10만 원 돌파 힘드니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덜하죠. 없지요, 거의.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주주들 무섭고 회사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어떤 보수적인 메시지는 잘 안 내놓습니다만 미국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얄짤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분석해봤는데 이거 언더퍼폼이야. 기대보다 안 나올 것 같아. 실적이. 그런 가치가 없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도해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 엊그저께 엔비디아라고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도 실적이 급감을 했어요. 특히 게임용 뭐 반도체 쪽으로 쓰임새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겨울이 성큼 이날 요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한 6% 정도 바로 가격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반도체 대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미국 그 자체적인 평가가 지금 현재 꽤 박한 편이에요. 후하지 않습니다, 결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뭐 크지만 그렇게 주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쓸모 있는 빅테크라고 평가받기보다는 뭐 오히려 진짜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형 반도체 회사들보다도 약간 못한 존재들로 좀 평가받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조금 특별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실적도 안 나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가 뭐예요?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시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결코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굉장히 뭐 반도체에 대한 초강대국의 의지를 가지고 몇백 조를 투자했을 때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 전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하는 정책을 담고서 반도체 종합적인 뭐 대책을 한 달 전쯤에 내놓고 뭐 이랬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공장의 증설 같은 경우를 일단 좀 보류를 했어요. 지금 일단 뭐 이런 팹을 증설하는데 드는 원자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급할 거 없는데 지금 비쌀 때 공장 짓는 것보다는 조금 몇 달이고 좀 있다가 짓자 이제 이런 논리로 일단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지, 그러니까 시장이 막 커질까봐 아니면 뭐 어디서 오더가 막 올까봐 이렇게 별로 우려를 안 한다라는 건 가격이 일단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모자란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급을 더 늘리는 증설 같은 것들을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수출의 어떤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중국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늘 흑자를 보였던 그런 무역 수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3개월 연속으로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앞서서 하이닉스 같은 데서 공장 증설을 보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요. 지금 아마존의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1분기 이후에 좀 꺾이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관련된 매출도 최근 한 두세 분기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PC라든가 PC는 또 특히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나가노라 개념이 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게 그전만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두고 완전히 또 봉쇄 상태로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뭐 게임하고 이런 PC의 사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특히나 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조정을 또 받았잖아요. 암호 이러면서 이제 채굴 수요에 대한 그런 고성능 PC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래프들의 흐름이 우하향하는 식으로 꺾이는 거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증설을 계속 하거나 이제 새로운 거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당장 뭐 트래픽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써 이러다 보니까 이런 디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근원적인 소비처가 답보 상태가 됐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TSMC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감안해 보면 반도체가 지금 녹록치 않다. 그래서 많은 우리 뭐 투자가님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대체 언제 제가격 가느냐, 너무 싸지 않느냐. 상반기 실적 기준을 봤을 때 뭐 다른 유수의 반도체 뭐 웬만한 대형주들 대비해서 흔히 말해서 뭐 PER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키 맞추기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바라시고 계시지만 시장이 결코 녹록하게 삼성전자 그래 다른 대비해서 20-30% 싼 부분을 빨리 만회해야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이제 3나노라고 하고 3나노라고 하는 양산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나노 공정 싸움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TSMC랑 삼성전자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원래 TSMC가 3나노 공정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양산을 훨씬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지난달 말에 우리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 이벤트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 보니까 3나노에 대한 또 TSMC의 생산이 굉장히 수율 문제로 차질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삼성전자 3나노가 유망한 고객들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벌어져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어떤 그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나노 공정 더 세분화되는 공정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가온칩스라든가 석경 AT라든가 또 3S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나노 공정 수혜주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좀 바운드가 그룹핑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나노라고 하는 미세 공정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그 오더를 내주는 그런 대규모 거래처를 따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사실 반도체 쪽에서 모든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진하더라도 올 상반기를 따져보면 제일 이제 잘 갔던 쪽이 기판이에요, 기판. 반도체 그 기판. 이쪽이 사실 굉장히 이제 업황이 좋았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이수, 페타시스 이런 유들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뭐 추세도 좋았고 시장 조정 받는 대신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온 심텍도 사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6월달, 7월 초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좀 빠졌었어요. 근데 스스로 굉장히 역대급의 실적을 증명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 제시된 거 보면 아직도 7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덕이나 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유도 조금 작은 거에서 찾으시면 제가 좋아하는 뉴프렉스 이런 쪽에서 FPCB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나 좀 견조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미세 공정 지금 뭐 3나노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2나노, 1나노도 언젠가도 하겠지만 너무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공정, 패키징하는 쪽에 확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요. 지금도 뭐 FC, BJ인가요? 그런 좀 신개념의 그 패키징 공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창의적인 패키징 공법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대만 쪽하고 좀 거래가 큰데요. 종합적인 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면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램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주력이 DDR4라고 하는 그런 레벨인데 이게 이제 DDR5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금 또 약간 좀 시장이 무르익는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한 2, 3년 사이 동안에 디램의 개발이 DDR5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디램들이 좀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전체적인 디램이 한마디로 혁신을 하는 거죠. 마치 갤럭시 모델이 뭐
1,2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0 모델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고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DDR4보다는 2배 이상의 연산작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D램의 수요를 만들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역시 심텍이라는 방금 소개를 드렸던 회사가 공통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요. 아비코전자가 또 DDR5 대표적인 종목이고 TLB라고 있습니다. TLB. 이 회사도 DDR5 관련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유니테스트, 이 회사는 지금 뭐 주가를 좀 많이 내렸다가 고개를 좀 살짝 들고 있는 모양인데 자리가 별 부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짚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또 미국 쪽의 어떤 전략적인 뭐 선택이라든가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입장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걸 그냥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조어로 해서 치포라고 얘기 많이 들으시죠. 치포. 이게 뭐야? 치포? 뭐 4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일종의 내 편, 내 식구 이렇게 좀 감싸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동맹 관계를 꿈꾸는 나라들이 미국 포함해서 이제 4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일본하고 대만은 뭐 미국 쪽에 이미 줄을 다 서 있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결정을 못했다. 치포의 동맹에 들어갈 거야 말 거야에 대해서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기술 패권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치포 동맹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제안을 해왔으니까 반갑다 이러고서 그냥 가입하면 그만이 아니라 이게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 원천 기술이나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 쪽에 뭐 핵심 기술들은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반도체 초강대국이라고 미국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일단 D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만드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균형이 좀 맞춰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뭐 2% 모자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랑 일본, 대만의 힘을 받아서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빅2, 두 개 나라 중에 중국이 자꾸 커오고 막 오는 거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지그시 눌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민이 많은 거죠. 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다 하고 있다 보니 중국을 견제한다고 미국 쪽에 붙으면은 중국에서 화를 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뭐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치포의 예비 회의까지는 참여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 아마 중국 가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든가 만나서 이런 치포 뭐 참여하게 됐을 때 뭐 양해를 바란다든가 우리가 진심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뭔가 좀 다독이려고 갔는데 과연 중국이 그동안 사실 뭐 대놓고 치포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공영 매체라든가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좀 무언의 압력을 우리나라 쪽에 했습니다. 상업적인 자살행위다. 너네가 미국 쪽에 치포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뭐 다독이면서 미국 치포에 참여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짚는 얘기인데요. 중국은 굉장히 뭐 달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고이제 외교장관이 중국에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사실 많이 우리나라 걸 사주지만 사주는 거 말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글쎄요 뭐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풀어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우리나라 기술 어떻게든 뺏어가 가지고 지네 걸로 둔갑시켜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사실 혈안이 돼 있는 애들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협력을 하면은 300조 원대 대규모의 지원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게 치포라든가 반도체 보호법이라고 미국에서 내놓는 법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다가 신규 미국산 장비 같은 것들을 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노후화되고 있는 중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지금 정도의 수율을 맞추던가 하려면은 신장비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마치 사드 한알령처럼 뭐 반도체는 워낙 수입을 많이 하고 중요하니까 건드리지 못하지만 나머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건드리는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핍박을 하면 어쩌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히려 뭐 지금 최근 메시지 보니까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하는 거의 뭐 정부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데서는 한국이 치포에 참여한다면 균형을 잡아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마 어제죠. 화요일 날짜 그 뉴스에 일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포를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살살 달래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완전히 뭐 연을 끊지 않게끔 요 정도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 수출입 추이라는 이 표에서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대놓고 하기가 힘든 것이 이 무역 규모상으로 보시면 알아요. 작년도 상반기에 120 그러니까 12억 달러, 120억 달러 요 정도 되는 규모의 규모를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14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금액이 더 커졌어요. 오히려 수지가 좋아졌고, 배터리라든가 다른 휴대용 컴퓨터라든가 뭐 자동차 쪽은 작년보다 무역 수지 쪽으로 좀 적자인데, 오히려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걸 훨씬 더 많이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의존도가 크고 금액 자체가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오히려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의지만 있으면 배짱을 부려도 되는데 뭐 꼭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치포의 동맹에 좀 들더라도 양해도 바라고 중국 쪽에 과연 거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또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유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무마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에서도 지금 뭐 미국도 자국의 기업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나라 기술 빼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40조 정도를 투자해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건 이제 민간이 대부분 투자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좀 늘려서 주겠다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이 모자란 게 문제니까 약 15만 명 정도의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 게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부장 자립률도 30에서 50 정도로 한다는 건 결국은 소부장 종목들의 그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의 뭐 정부 대책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파격적인 대책, 그리고 정말 중국의 그 정부에서 기업들에다가 주는 반도체 쪽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너무 파격적이라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들한테 모든 걸 거의 맡겨 놓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자리에
나온 건 대단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요? 그 유럽 출장 가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인데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다 우리가. 사실 뭐 그 안에 삼성전자의 뭐 유보금이 한뭐 100조 정도 있다고들 이제 세간에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함부로 써버리면 되겠어요? 몇십 년에 걸쳐 갖고 모아온 그 돈인데 목숨 걸고 정말 유망한 투자처가 있으면 M&A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다음 주 이제 광복절 특사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 260조를 투자한다라는 장기적인 또 계획을 얼마 전에 밝힌 바가 있고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하고 이렇게 화상회의하면서 뭐 29조, 3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미 민간 뭐 자주 줄여 SK랑 삼성은 미국에다가 새로운 투자를 이미 대규모로 하기로 뭐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직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방향은 미국을 보고 신공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장비가요 중국 수출이 1년 새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상반기에 14억 불 정도 했었고 하반기에 8억 불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6억 불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중국이 나름대로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네들 거 써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많이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벽을 만났다 이러니까 오히려 본토인 미국 쪽으로의 선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요 근래 들어가지고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통과 여부를 상원 하원 이렇게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한테 호재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모든 미국은 물론 미국 내 들어와 가지고 공장 짓고 만드는 것들 뭐 미국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뭐 활용하는 데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미국 기업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들어와서 인센티브 주고서 미국에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또 창출되는 미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 뭐 제일 넘버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그 안에서 공장을 짓고 활용하고 사람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현지화되는 거고 미국의 기업화가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의 기업으로 또 재탄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이제 제약을 받는 부분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10년 동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중국의 투자를 10년 정도 제한한다 이런 이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2024년도 이후에는 미국으로 못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또 어떤 협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구도면 24년도 이후에 중국산 제품이 반도체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미국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재빠르게 삼성 쪽이라든가 SK가 미국 쪽에다 증설한다, 공장을 좀 새로 짓는다 이런 이슈에 발맞춰 가지고 같이 건너가서 잽싸게 같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게 가장 핵심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보면 일단은 미국 쪽에 좀 현지 법인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삼성이나 이런 공장들 주변에 좀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코미코라고 하는 코미코죠.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자 시게네틱스 그 기업도 있고 AD 칩스 또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코업을 하기에 좀 적당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장표에서도 얘기하는 건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뭐 사면은 이미 됐고 복권 복권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취업이 자연스럽거나 이렇게 활동 범위가 자유로워졌을 때 과연 M&A 건에 대해서 뭔가 좀 터트려 줄 거냐 아니면 삼성의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주회사 개념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진두지에 나서면서 미국을 향한 투자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 그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오스틴 근처에 공장이라든가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사이맥스, 원익 IPS 이런 유들이 미국이 뭐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련되는 코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이재명 부회장의 어떤 뭐 사면 복권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시장에서 또 은근히 기대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막판에 번뜩 눈이 뜨이시게끔 이거 지금 뭐 일봉 모양인데 거래량도 없고 종목명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퀴즈 드리는 겸해서 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복권이 현실화되었을 때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자, 뭐 다음번 제가 뭐 공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답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유사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삼성과 관련돼서 관련되는 산업이 좀 뭔가 좀 드러났을 때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 하나 드리면 A라는 걸 하나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지금 이번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제가 명제를 달았는데 증권사들 대부분이 평균을 내보면 8월 달 상단이 2,500에서 2,600 사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600이나 2,550 정도 가면 뭐 다 팔란 얘기인가요? 이게 목표치면? 뭐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 정도 상단을 갈 거는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가 없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가면 어쩌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2,500이나 600 이미 어제부로 2,500을 살짝 걸쳤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예측한 걸로는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정해놓는 제한선이나 지지선보다 항상 오버하게 돼 있어요. 2,600까지 바라봅니다 이러면 2,600에 훨씬 못 미치던가 아니면 2,700 이상으로 훨씬 갖다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제한적인 범위 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꼭 그거에 뭐 충실히 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말아라. 충분히 올라가는 성향이면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정해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더위와 폭우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자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